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이제 블록체인이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혹시 여기 계신가요? 블록체인이 난 뭐라고 알고 있다라고 이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있으면 버스 한번 해주십시오. 아, 네네. 지금 블록체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네네. 그러니까 인증을 체인 형태로 연결을 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구현했다. 혹시 다른 내용으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답변 주시는, 그 질문에 답변 주시는 분들한테 선물을 드릴 거예요. 없네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볍게 설명을 드리려고 블록체인을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이게 블록체인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블록체인의 기능적인 모든 설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한 페이지, 이 종이 한 장이 하나의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블록은 앞 블록과 뒷 블록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블록끼리 연결이 돼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인 거고요. 지금 이제 뭐 설명은 알맞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이 안에는 이제 넌스 값 이런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3번 블록에 어느 데이터를 지우고 싶다, 아니면 3번 블록을 날려버리고 싶다, 그러면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데이 매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변조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요. 이게 블록체인을 기능적으로 설명한 가장 심플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 블록이고 앞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인 형태가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혹시 이거 설명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제 뭐 우리 생활상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이며 어떠한 이제 혜택을 돌려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이제 저희가 뉴스에도 많이 나오죠. 4차 산업혁명이다,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왜 혁명이 될 것이며 왜 블록체인이 실생활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블록체인은 이제 뭐 사실상 특정 IT 기술 중에 한 분야이고 하나의 작은 토막입니다. 토막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 페이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혁명이다, 어떠한 의미의 혁명이냐, 정치적인 혁명은 이제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프랑스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죠. 프랑스 혁명에서 이제 봉건사회의 전제 정권에서 이게 권력이 시민사회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혁명. 그 다음에 이제 위변조 부분에 보시면 어떤 이제 이렇게 해서 노드가 연결이 돼 있다고 했을 때, 뭐 디도스 공격을 받아서 뭐 노드가 유실되거나 아니면 어떤 해커가 노드의 어떤 특정 데이터를 변조하거나 하더라도 다른 노드들이 전부 다 이제 데이터가 싱크되기 때문에, 뭐 혹시 토렌트 이용하시는 분은 많이 계시죠? 토렌트. 네, 고개는 많이 끄덕이시는데, 네, 토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개념이 토렌트에서 왔어요. 네, 토렌트에서 왔고요. 이 데이터들을 상호가 노드들 간에 나눠봤습니다. 나눠봤고 나눠봤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이러한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51% 공격이라는 이제 그런 최고 해시 파워를 51%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실제로 변조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고, 이제 그런 51% 해시 파워를 다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이제 여러 국가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중국계가 사실 51%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해시 파워는 약 70%에서 80% 정도가 중국계입니다. 그 중에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게 8, 9%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지한이라는 사람이고, 그 우지한 쪽 그 비트메인이라는 회사인데, 그 비트메인 회사를 비롯해서 중국계가 70%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를 하드포크에서 만들어냈죠. 혹시 암호화폐 사보신 분 계십니까? 한 분? 진짜로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정말 없습니까? 딱 두 분? 이게 작년에 신문 봤을 때는 대학생들이 전부 다 이거 사가지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다는 신문을 많이 봤는데, 자, 그러면 사보신 거 혹시 어떤 코인 사셨어요? 저는 그때 이더리움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이더리움. 언제쯤 사셨습니까? 작년에 좀 작년 말 중순? 선선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럼 아직까지 큰 흔들림 없겠네요. 작년에 사셨으면. 아니요, 그때 그냥 단타로 5배 정도 사보신 경험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분. 아까 어느 분이었죠? 어떤 코인을 사셨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 넘어가고요. 자, 그럼 블록체인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느냐? 자, 이제 쉽게 말해서 위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래를 했다는 데이터, 그 원장이 위변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중고거래를 한다. 중고거래를 할 때 이제 보통 중고나라는 이용 많이 해보셨죠? 중고나라.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네, 많이 이용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중고나라 이용해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샀는데 벽돌이 들어있는 택배를 받았다. 이런 거 이제 많이 읽어봤는데요. 자, 이 블록체인은 이제 사상적으로 보면 신뢰 기반입니다. 신뢰.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거래가 일어난다 그러면 100% 신뢰를 할 수 있다. 이제 어떠한 그 안에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블록체인 통한 중고거래라 그러면 해당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YC라고 합니다. 이 코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노이어 커스터머라고 하는 이제 제도죠. KYC라는 제도를 통해서 나와 거래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기, 중고거래를 하다가 발생하는 사기나 이런 사건들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이제 미국의 월마트하고 IBM이 이제 블록체인을 적용을 했어요. 유통 블록체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농산물이나 최근에 이제 FDA도 지금 의약품 유통과 관련된 블록체인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산물 유통이 되어 온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블록체인화 했더니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이고요.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월마트에서 이제 과일 매대에 보면 이제 망고를 팔 텐데, 특정 망고를 딱 집어서, 이 매대 안에 있는 망고를 집어서 이 망고가 원산지가 어디이며 어떤 농장에서 어떻게 생산돼서 왔는지 이거를 역학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전통 방식으로 막 서류들을 뒤져가면서 조사를 했더니 약 6일 18시간 26분이 걸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연락해보고 이게 특정 한 국가에서 나온 건 아닐 거잖아요. 망고를 수입하니까 어떤 이제 동남아 국가나 어디서 생산된 망고를 수입할 텐데, 그거를 이제 수입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했더니 6일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IBM이랑 함께 블록체인화해서 딱 조사를 해봤더니 2.2초가 걸리는데, 그 2.2초 안에 알 수 있는 것들이 유통이 되어온 창고의 온도하고, 그리고 어떤 선박에 선적이 됐는지, 어떤 농장에서 생산이 됐는지, 어떤 농약을 사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다 2.2초 만에 알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서 망고인데 이게 금지된 농약이 살포된 농장에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먹으면 굉장히 위험한 금지된 농약을 사용했다. 그럼 그 망고를 이제 판매해서 제외를 시켜야 될 텐데, 매대에서 제외를 시켜야 될 텐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동남아 A 농장에 생산된 이제 망고가 그런 농약이 검출됐다. 그걸 선별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6일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근데 블록체인을 적용했던 2.2초 만에 바로 제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많이 났었죠. 뭐 유아용품 중에 뭐 굉장히 안 좋은 성분을 가진 뭐 가습기, 가습기 소독제였나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혹은 여성분들 사용하는 위생 용품 굉장히 안 좋은 그게 이제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다 조사가 된다는 겁니다. 유통을 통해서 어디 저기 지방 산골에 어떤 슈퍼마켓에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조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우리 현실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고 하다 보면 과연 블록체인이 저도 처음에는 뭐예요? 블록체인과 이렇게 원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 어땠을 거야. 근데 실제로 적용을 하다 보면 굉장히 유용한 곳이 많더란 말입니다. 근데 뭐 이건 단편적인 얘기고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송금과 관련된 이게 이제 각 국가 간에 지금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정책이나 법안으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막으려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근무하는 혹은 이제 한국에서 근무하는 해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한국 경제는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건설이 멈추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건설 현장에 가보면 절반 이상의 해외 이주 노동자도 이제 농장이나 농촌에 가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이제 한국에서 갑자기 철수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멈춘다고 해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남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 자기 고향을 뒤로 하고 해외에 나와서 타지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죠. 뭐 육체 노동을 하니까. 그렇게 일하는 놈들을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내겠죠.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이제 한국 돈을 벌어서, 이제 예를 들어 필리핀이나 어떤 동남아 국가에 송금을 시키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발생을 합니다. 이게 굳이 한국 내에서 세금을 더 거두어들이기 위한 용도만은 아니고요. 뭐 전신 수수료나 이게 중개자를 여러 군데를 거치다 보니까 당연히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수수료예요. 왜냐면 거기서 사람이 이거 보고 도장 찍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인건비가 녹아 있겠죠, 당연히 그 안에는. 그러니까 물론 세금을 뭐 면탈하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들을 블록체인을 적용을 하면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송금 수수료가 굉장히 이제 비싸게 60불 이상이 나올 겁니다. 60불 이상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 비싸게 나오면 이들이 일해서 버는 돈에서 60불은 적은 돈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매번 보낼 때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암암리에 어떤 이제 환칭이나 이런 형태로 이제 돈들이 밀반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경제, 한국은행에서 찍어낸 한국 돈이 달러로 불법 환전이 돼서 밀반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지로 끌어낼 수 있는 이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수수료가 대체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남미 노동자들이 이제 북미에서 일을 해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내는 수수료는 더 비쌉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그런 이제 업체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지고 그 비싼 수수료들로 인해서 오히려 경제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그런 부분을 블록체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블록체인이 실제로 혁명이냐, 혹시 이 부분에서 블록체인이 혁명입니까?에 대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아닙니다, 혹은 맞습니다 라는 형태라도.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블록체인이 혁명이냐, 지금 이제 크게 제가 세 가지를 이제 써놨죠. 지금 금융혁명, 그리고 보안혁명, 그리고 유통혁명입니다. 자, 금융혁명은 그러니까 전 세계,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이 있긴 한데, 전 세계 아직까지 은행 계좌를 못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